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집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7,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 방식을 약간 달리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본서나 요약집 위주로 하셨죠? 이제 7, 8월 달에는 문제집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에 문제집 푸시고 9월 달부터는 동영 모의고사에서 매일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시험을 대가 문제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월 달부터는 문제집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이런 거 사셨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간 진도 문제집 푸시고 그 해당 부분 기출문제 같이 푸시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주가 돼야 돼요. 이게 주가 되면서 모르는 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쪽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 시험은 실제 시험은 오지선다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를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을 이제 주로 하셔야 돼요. 뭐 나는 지금까지 기본서를 한 번도 어떤 과목을 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 읽는데요. 그럼 말도 안 돼요. 지금까지 안 읽었는데 설마 내가 읽겠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주가 되시게. 그래서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집은 다 풀어오셨죠? 풀어오셨어요, 문제집? 우리 문제집이 다른 출판사보다 약간 어려워요. 근데 문제집이 어려우면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문제집이 어려울 때 장점이란 게 실제 시험이 아주 쉽게 느껴져요.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에는 공부할 때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시험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스스로 함정을 파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쉽지? 스스로 함정을 파서 실수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단 아무튼 그래도 어려운 문제로 공부한 게 더 좋아요. 과정은 더 어렵더라도. 그래야지 이제 뭐 실제 시험이 더 난이도가 체감도가 더 낮아지니까 실제 시험에서 그 시간 안에 쭉쭉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제집이 쉽든 어렵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어려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취사 선별해서 다 찍어드렸죠. 그거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그거 위주로 하고 이제 몇 개, 한두 개 정도 추가하는 정도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풀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범위 벗어난 문제가 너무 많아 이게. 모든 출판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것과 기출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제가 나눠드린 문제들 있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집을 이제 14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14페이지 거기 2번 문제가 있죠.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행위 기술이다 틀린 거죠? 기억 보시면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 존재. 대리권 존재는 대리행위에서만 필요하죠. 그 다음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이것도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만 필요하죠. 둘 다 특별 효력 요건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당사자 권리 능력은 법률행위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죠. 효력입니다. 틀렸죠? 다음 디귿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하고 그 뒤에 다 지우세요. 대물변제 X 현상광고 X. 그 뒤에 두 개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것 두 가지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물 계약이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리을 X. 리을은 우리 기본수 없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 미음 금전 소비대체 계약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종대능이 틀렸죠? 지난주에 저당권을 했잖아요.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죠? 그래서 소비대체가 주예요, 주. 다음 저당권이 종입니다. 돈을 빌려야 저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틀렸어요. 금전 소비대체가 주된 계약, 주대입니다. 다음 비읍은 앞에 있는 거 한 5개 지워보세요. 법인 설립 지우시고 유언 X, 어음 수표 X, 혼인 X, 파양 X. 지금까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부터 이제 대리권 수행위 등은 요식행위다. 틀렸죠? 앞인 거 다 몰라도 대리권 수행은 분료식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분료식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분료식입니다. 분료식. 근데 요식이 딱 하나 있어서 우리 시험 범위 요식. 어디가 있었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게 딱 하나 있었죠? 이게 민법도 아니고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참가에 반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 또는 최고해야 되죠. 집합건물법에 딱 한 번 있어요. 서면. 그리고 다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뭐뭇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거 하나 빼고 서면을 할 필요 없어요. 다 분류식입니다. 근데 이건 17회 이후에 나온 적 없어요. 이거 집합건물법은. 그러니까 이건 나올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집합건물법 하나 빼고 책에 제일 뒤에 있어요. 그거 빼고 뭐뭇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면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무조건.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따라서 대리권 수요는 보통 위임장을 주긴 하지만 반드시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4번은 리을은 모르더라도 정답은 이제 4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이제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밑에 2번 문제가 있죠. 이제 거기가 이중매매 사건이죠. 사례 문제입니다. 자, 이중매매는 두 가지가 효과가 똑같다 그랬어요. 이중매매 하면 먼저 시효완성 그 다음에 명의신탁 효과가 다 똑같습니다. 얘들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선악불문 유효예요. 악이어도 취득한다. 단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되죠. 뭐 적극가담, 적극권유, 적극회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꼬셨단 말이죠. 이때는 103조 무효가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똑같다 잘 기억하시고 먼저 이중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우리가 제1매매계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매매대금 일부라도 받았어요. 뭐 중도금 일부라든가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행 착수했죠. 이행 착수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이걸 해약금 해제를 못합니다. 해약금 해제 못하니까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생겨서요. 그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을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제1매수인, 제2매수인이죠.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을병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먼저 등기한 사람. 186조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 취득해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병은 매매할 당시에 이 사실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악이어도 유효해요. 선악불문하고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었는데 병에게 넘기는 바람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갑은 이행불능에 빠져요. 이행불능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행불능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이잖아요. 매매할 당시는 이행할 수 있었죠. 후발적으로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행할 수 없게 됐죠.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휴했잖아요. 후발적 유효. 그래서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효인 경우고, 그 다음 이제 무효를 보시면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제1 매매했는데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했어요. 그럼 이행 착수했죠. 그래서 갑은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근데 갑이 병한테 다시 팔았어요. 근데 병이 이번에는 적극가담했대요. 두 번째 매매 병이 적극가담했다. 그때는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죠. 그래서 103조 무효, 등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무효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이거 내우셔야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저 대의 말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딱 하나예요. 오직 대의 말소밖에 없어. 대의.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 등기를 말소하는 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럼 병 등기 무효면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방금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그러죠? 이 103조 무효죠. 사유질서 위반. 불법어진 급여라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불법어진 급여. 그리고 을은 직접 말소 청구 못해요.
말소청구는 물권자 청구권인데 물권자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을도 직접 말소청구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이 재매매를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채권자 취소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금전 채권자. 우리 금전 채권자입니까? 소유권 내전 청구권자죠. 오히려 갑이 금전 채권자예요.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아니니까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채권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만 할 수 있어요? 대의 말소. 근데 말이 안 되죠? 갑은 분명히 병에게 말소 청구 못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한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말도 안 되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멍청한지 아세요? 국민한테 홍보해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갑은 병한테 말소 못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아무 이유 없이 을은 갑을 대위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중매매 무효 그러면 오직 딱 하나 말소 방법. 대의 말소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든지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나는 이 판례가 이해가 된대요. 난 그분이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차고에서 마지막 시간에 외워야 할 거 또 나와요. 차고에서 해치할 때 해치.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병 등기 무효죠? 근데 병이 정한테 팔았대요. 대의 말소 당하기 전에.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놈으로 나와요. 제일 착한 놈. 그래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앞등기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죠. 원칙. 0은 0에서 뭐 선이 무가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중매매 사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16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갑은 자신의 유일의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을에게 인도했네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쳤다. 그럼 이 등기 원칙 유효죠? 악유도예요. 사례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 동하십니다. 그래도 유효죠?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갑병과 매매계약 원칙 무효 틀렸죠? 원칙 유효. 2번 갑병과 매매 행위가 무효 동그라미. 왜 무효죠? 적극가담 했어요. 적극가담 했단 말입니다. 무효인 경우 그 다음 병 무효죠? 밑에 써보세요. 0이라고 0. 무효니까. 병이 A 토지를 다시 선이 정 너도 0. 선의 정에게 전매하여도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2번이 됩니다. 이렇게 0은 0 그냥 가시면 돼요. 0은 0. 다음 3번 선의병이 을에 대해서 A 토지 인도를 청구한 경우 을은 가로 쳐보세요.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 청구권을 피해자 모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2번에서 답을 못 찾으면 3번을 막 만져요. 3번은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유치권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물건, 목적물.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채권은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왜 그래요? 매매해놓고 나에게 넘기지 않고 지금 이쪽이죠? 유효인 경우 죄송합니다. 여기 매매해놓고 나에게 넘기지 않고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죠? 그럼 을은 우리 이 목적물에 들인 돈이 아니에요. 이 갑이 나를 배신해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채권이야. 사람 때문에 생긴 채권이라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우리 목적물에 들인 돈이 아니죠? 무슨 채권이요? 가로친 게 갑이 나를 배신했잖아.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채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이중매매. 그럼 매매에 나온 순간 유치권 X라고 눈치라도 풀 수 있어요. 매매대금 유치권 X. 그래서 외운 거예요.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매매대금 외워두면 여러 군데 다 걸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지만. 그래서 3번은 몰라도 되고 아무튼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이 아니에요. 다음 4번은 앞에 잠깐 써보세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라고. 그 말을 써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다시 4번은 앞에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쓰면 됩니다. 되셨어요? 다시 4번.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을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 금전채권 아니죠? 이걸 부진하기 위해서 갑병과 매매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득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행사 못합니다. 다음 5번. 을은 매수인이었죠? 매수인. 그리고 물건 인도하고 조매하고 있었죠? 자, 을이 A 토지 인도받은 때부터 25년이 경과하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틀렸죠? 을은 매수인이요. 자주점이에요. 자주니까 20년 지나면 점유 취득 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없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이 정확히 맞았죠? 0은 0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다음 3번 문제. 법률의 목적 기술 중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에게 규칙서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즉 이행불능 맞았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입니다. 2번 채무자의 규칙사에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위험부담 맞았죠? 3번 원시적 불능 경우에 법률의 자체는 무효이며 다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죠. 4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이건 유효죠? 그 뒤에 다 틀렸어요. 뭐 법률적 불능부터 다 틀렸습니다. 유효. 5번 민법은 법률행 일부 불능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취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 137조가 일부 무효죠? 민법 137조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예요. 원칙 전부 무효. 단 유효 부분과 무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이때는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되죠. 이게 137조인데 이 다 똑같아요. 일부 불능, 일부 취소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 137조 같이 적용해요. 따라서 법률행위 일부가 불능이면 원칙 전부 불능이에요. 법률행위 일부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 전부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137조를 같이 다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일부가 불능이면 원칙 전부 불능 맞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죠. 자, 넘깁니다. 이제 4번 문제. 4번도 이중매매죠. 자,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계획을 체결했으나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매도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하였다. 네,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2번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하겠죠. 아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갑한테 책임 묻는다 했어요. 지금 문제하고 1번, 2번만 한 거죠. 문제 자체는 병유예요. 문제에 적극가담 없으니까. 이제 3번부터가 적극가담 나오죠. 자, 3번 병이 갑의 배의 명의에 적극가담 도난하시면 그 아래 무효 맞았어요. 다음 4번 위 3번의 경우에 을은 갑을 대의 도난하십니다. 맞았죠? 갑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거기까지 사설을 끊으시고 거기까지 맞았어요. 그 뒤가 틀렸습니다.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번과 4번은 여기 적극가담이죠. 그럼 을이 선택합니다. 을은 첫째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하거나 둘째 갑은 지금 나를 해야 할 목적으로 이상응지돼서 내가 손해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그래서 갑은 아니 을은 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은 X 몰라주세요. 5번은 그 뒷부분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게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5번 X에서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도 우리 시험범위 아닌 지문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럼 그것은 우리 정답과 관계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6번부터 이제 103조 판례들을 물어본 거죠.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판사의 질서 법률행위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겁니다. 그럼 1번 노름빛을 변제하게 한 약정은 이건 103조 무효죠? 도박채권. 자, 2번 판사의적 행위에 와여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 동원하면서요. 임치. 이건 임치가 103조 위반인가 물어봤어요.
비자금을 맡기는 건 103조 아니라 했죠? 이게 노태우 판례였고 무효 아닙니다. 2번이 정답. 다음 3번과 5번을 묶어서 같이 비교하세요. 자, 3번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 그랬죠? 그럼 증언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 사실대로 안 써줘도 그냥 증언만 나오면 사실증언이에요. 사실증언. 5번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동그라미. 허위증언은 이렇게 허위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3번은 사실대로 그 말 없더라도 그냥 증언 나오면 사실증언. 사실증언입니다. 그럼 사실증언을 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하루 일당 여비 통상적인 건 받을 수 있어요. 그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무효입니다. 근데 5번처럼 허위진술한 대가라면 10원짜리가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그럼 자 3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걸 조건으로 과다환급부를 하기로 한 약정은 그 상당 부분을 초과가 무효예요. 근데 5번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해준 대가로 교통비, 식비 정도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3번, 5번 다 맞았어요. 그 다음 4번 지문. 4번은 불법 동기죠. 4번은 법률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닌데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103조 위반인 경우죠. 그게 동기불법 또는 불법 동기입니다. 동기불법 또는 불법 동기를 그래요. 자, 그럼 동기불법은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예요. 자, 그 말은 갑이 도박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돈 빌렸어요. 친구 우리에게 2천만 원 빌렸다. 2천만 원 금전 소비대차. 그럼 갑 우리에게 돈 갚아요, 안 갚아요? 갑이 우리에게 2천만 원 빌렸죠? 그럼 갑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돼요. 유효니까. 원칙 유효예요. 우린 이거 몰라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한대요? 당연히 알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모릅니다. 아주 우린 친구를 좋은 일 했죠? 갑은 갚아야 돼요. 유효니까. 단 예외적으로 갑이 도박 목적을 우리에게 표시했거나 또는 표시 안 됐더라도 우리 안 돼요. 우리에게 불법 동기가 알려진 경우 이때만 103조 무효예요. 이때는 우리 돈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근데 빌려줬다면 그때 무효예요. 그때 무효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때 갚을 필요 없는 겁니다. 갑은.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몰랐을 거니까 갚아야 돼요. 원칙 유효입니다. 그래서 자 4번 반사질서 행위에는 표시 동그라미입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그라미.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이때 무효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넘기시면 이제 7번을 봐볼게요. 7번 법률행위는 그 내용이 적법해야 한다. 틀린 거죠? 1번 강행법규 중에서도 단속규정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이건 유효죠? 사법상 기록에 아무런 문제 없다 그 말이 유효 그 말이에요.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처시법은 미등기 전매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등기 전매행위도 사법상 유효 맞죠? 단속규정. 대표적인 단속규정. 3번 X, 4번 X 지워버리세요. 시험품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5번 부동산 중개업 관련법 소정에 상한을 초과하는 초과 동그라미입니다.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지만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 이미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청구도 인정된다. 이미 지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아무 말 없으면 자격증 있는 경우에요. 그럼 자격증 있으면 법정 한도 초과 무효.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업하고 한 약정은 전부 무효. 전부 무효예요. 다시 5번 같이 아무 말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한도를 초과 무효.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한 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 전부 무효입니다. 아까 증언과 허위 증언하고 똑같아요. 같죠? 허위 증언도 전부 무효. 사실 증언이면 하루 일당 같은 거 상당 수준 초과 무효. 이게 똑같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법정 한도 초과 무효. 자격증 없으면 전부 무효. 똑같습니다. 근데 그 5번 지문은 이상한 게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다른 국가고시 민법에는 다 나왔는데 특이하죠?
이제 중개 실무에 나오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반사회지도서 법률행위 기술이다 옳은 겁니다. 1번 불법 동기는 표시되었는가 인식되었는가에 직접 관계없이 틀렸죠? 관계 있어요. 이때만 무효니까 관계 아주 많습니다. 다음 2번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 맞죠? 근데 무효 동원합 시시고 불법원 위급이죠? 불법원 위급이요. 무효이므로 약정된 반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곧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무튼 뒷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무조건 틀렸어요. 그 중간에 약정된 반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너무 축약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말을 써놨어요. 아무튼 제일 뒤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다음 3번 수사기관의 참고인을 출석해서 허위진술 동원하세요. 허위진술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가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유효 틀렸죠? 10원짜리가 다 무효. 사실증언이라면 맞는 말이지 이거. 근데 허위증언이나 전부 무효입니다. 그 다음 4번 5번 묶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103조 위반 아닌 걸 아예 딱 5개 외운 게 있죠?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예 딱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아예 딱 외웠어요. 첫째 강박 나오면 103조 아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와도 103조 아닙니다. 세 번째 통정허위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나와도 103조 아니에요. 다음 명의신탁 나와도 103조 아닙니다. 다음 조세입피, 조세. 아무튼 조세만 나오면 무조건 103조 아니에요. 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같은 거 무조건 103조 아니다. 그래서 딱 외웠어요. 그래서 강강의 신조 이렇게 외웠죠? 강강의 신조 외우시면 돼요. 103조 아니다라고 기계로 딱 풀면 돼요. 강강의 신조라고. 이것들이 상당히 헷갈려요. 여러분 안 헷갈립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특히 두 개. 이 두 개가 너무 헷갈려서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외워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안 헷갈리면 다행인데 아무튼 외우면 시간이 더 주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강강의 신조 외웠는데 강박이 쫄아서 잡히시죠? 쫄았다 같은 말이 강제가 쫄았단 말이에요. 강제 쫄아서 했다. 외포가 한문으로 쫄았단 말이에요. 외포.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로 하면 볼 것도 없이 103장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 취소당해요. 취소 민법상.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당할 수 있어요. 이것도 처벌돼요. 이건 민법 108조 무효입니다.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고 형사처벌돼요. 이것도 처벌돼요. 다 나쁜 짓이에요. 다 나쁜 짓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란 말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다 나쁜 짓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은 증여 성립 과정에 강박 나왔죠. 강박 동남시치고 제일 끝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틀렸죠. 자 5번 국가기관이 위헌적 공권력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외포 동원함이 외포가 강박이에요. 강박. 그럼 외포 바로 아랫줄 곧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강강의 신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이 정답이었죠. 자, 그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맞고 있죠. 지금 얼굴 표정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풀어왔거나 풀었으면 얼굴이 밝을 리가 없어요 지금. 그죠? 거의 지금 안 풀어주셨어요. 거의 좀 풀다가 말았죠. 어려워서. 그러죠?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업, 전통사차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소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종교법인이 자 동원아 칩니다. 주지로 임명 동그라미. 이건 주지 임명 행위가 103조가 물어본 거예요. 이 판례는 주지 임명 행위가 103조인가 아니다 그랬죠. 괜히 대법원이 종교에 관여했다가 맞아 죽어요. 그래서 103조 아니라 그랬어요. 예, 기억은 정답이 들어가겠죠. 자, 니은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그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과하는 행위. 이건 103조라 그랬습니다. 디귿은 부정행위 용서 동그라미. 첫 계약이 나왔죠? 그럼 첫 계약이 나오면 첫 계약 시작할 때 한 약정은 103조 무효. 첫 계약 끝낼 때는 유효죠? 그럼 자, 디귿은 부정행위 용서 동그라미 쳤죠? 이 단어 보면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끝내는 거죠. 이제 들켜서 용서를 구하는 거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103조 아닙니다. 유효예요, 유효.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 정답은 2번으로 나왔죠. 자, 리을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한 조건으로 그의 급부를 받기로 했다. 이건 103조 무효죠. 그래서 2번 인터뷰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행위 중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는 거 그랬죠. 그럼 기억 부적 관계 나왔죠. 그럼 기억은 첫 계약 끝냅니까 시작합니까? 그렇죠. 첫 계약을 끝내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나 위자료 준다 그랬죠. 첫 계약 끝내는 거예요. 그럼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기억은 정답에 들어갈게요. 치고 니은 공무원 후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서 따로 적정 금액의 사례비를 준다. 이건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 디귿 법률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반사회적인 조건 동그라미. 이걸 불법 조건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 불법 조건.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여한다. 좋은 일이죠? 근데 첫 계약을 조건 나눠요. 첫 계약 조건. 그런 게 불법 조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103조 무효죠? 리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요? 외포.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력 외포. 외포 나오면 103조 아니다. 정답이 일단 1번으로 나왔어요. 다음. 리을은 국가기관의라고 해야 맞겠죠? 국가기관의, 이가 아니라 위헌적인 공권력 외포되어라고 해야 맞겠죠? 오타가 있습니다. 미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동기가 반사죠. 이거 103조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억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동그라미. 그럼 103조에 그냥 허위진술. 다음 니은,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란 계약. 이건 103조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디귿,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계약. 이건 103조 무효예요. 범죄를 안 저지른 건 당연하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돈을 준대요. 그럼 돈 줘야 돼요? 안 줘도 되겠죠. 103조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돈 주겠다. 사람을 안 죽이면 3억 줄게 그래서요. 3억 줄게. 그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3억 꼭 줘야 돼요? 이 약정이 있다면? 안 줘도 되겠죠. 103조 무효 안 줘도 됩니다. 103조 무효예요. 나를 안 죽이면 3억 줄게 그래서요. 그럼 나 안 죽이면 3억 줘야 돼요? 줄 필요 없겠죠. 나를 안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저 죽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범죄를 안 저지르면 돈 줄게. 당연한 사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줄 필요 없어요. 무효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리을. 리을은 부동산 실명법 나왔죠? 보자마자 아까 강강호 신조 명의신탁 103조 아니에요. 미음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나왔죠? 보나마나 103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미음 쉬운데 쓰죠. 쉬운데 리을 미음. 강강호 신조.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다음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입니다. 반사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의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간호사 채용 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것은 무효이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 예전 판례예요. 예전에. 다음 2번 기부행위 나왔죠.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죠. 자 2번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나누는 법률행위에 대해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한다. 틀렸어요.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은 회사 돈으로 유학 갔다 왔어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회사 있는데
회사 경비로 을이란 직원이 유학 갔다 와서요. 해외 유학 가서 MBA를 취득해 왔어요. 이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서 이 자격증이. 이걸 따오니까 다른 회사에서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제가 들어요. 고액 연봉으로. 여기보다 훨씬 센 연봉. 그러니까 다른 데 가고 싶겠죠? 근데 이 회사에 이런 약기가 있었어요. 회사 돈으로 유학 갔다 오면 예를 들면 5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정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이 내 개인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니까 이 약정이 103조 모유 아닌가 법원에 설적해서요. 근데 103조 아니라 그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 돈으로 유학 갔다 왔으면 당연히 회사에서 일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돈 물어주고 가면 돼. 이 돈 물어주고. 그러니까 103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3번 회에 파견된 근로자가 기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교랑 약정은 103조 104조 아니에요. 5번은 동기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아니 5번은 양도소의 동그라미. 그럼 조세죠. 무조건 103조이다. 뭔지 몰라도. 그래서 아래줄 끝에 반세적 법률에 해당한 건 아닙니다. 강강호 신조 외우시면 시간이 빨라져요. 그 다음 이제 13번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104조입니다. 104조는 103조 이해시죠? 그래서 104조도 사회질서 위반 일종입니다. 103조가 더 큰 그릇이에요. 103조 안에 104조 하나가 있는 거죠. 자,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이 제목을 잘 보시면 먼저 불공정이라고 써있죠. 그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하면 불공정 논할 수 없겠죠. 주고받은 사이에 불공정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무상행위, 방금 나온 것처럼 증여나 기부 같은 데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라서 경매에도 이게 아니죠?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예요. 사회질서 위반 무효죠? 따라서 이 무효 추인 인정 안 돼요. 그렇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효 그 상태에 인정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한다면 그건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104조 무효가 되려면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양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공정 또는 현저한 불균형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피해자와 폭리자가 있겠죠. 자, 피해자는 셋 중에 하나,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야 돼요.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 폭리자나 가해자가 있겠죠. 폭리자나 가해자. 그 폭리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폭리악의가 있어야 돼요. 폭리의사, 폭리악의. 알고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103조 무효가 되죠.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무효를 정해요? 무효. 당연히 피해자가 무효 정하겠죠. 그럼 무효나 취소는 뭐든지 주장자가 다 입증해요. 다시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는 뭐든지 그 주장자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다 세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그 말은 법에서 어느 하나 추정받는 거 없습니다.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책이 없겠죠. 근데 추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피해자가 이 세 가지 다 입증해야 무효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다 포함돼요.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관한 무경험을 말해요. 거래 일반적인 지식결합니다. 그런 거지 어떤 특정 영역은 모를 수 있겠죠.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결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104조를 대리행위에서 판단하면 원래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표준이죠. 그래서 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표준인데 우리 대법원이 이 궁박만큼은 본인 기준이에요. 공공한 상태에 있었는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나머지는 다 대리인.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만? 궁박만 본인 그랬습니다. 궁박만 본인. 그 다음 이런 게 있었는가는 다 행위 당시에요. 뭐든지 행위 당시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법률 행위 당시에요. 그럼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3번. 자 불공정 법률의 기술 중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1번 피해자에게 궁박, 경설, 무경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죠. 2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이 아니라 틀렸죠. 거래 일반이 맞아요. 그리고 문제가 된 특정 영역에 의뢰한 게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 궁박 본인 맞았죠? 궁박 본인 나머지 다 대리인입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어요. 5번 불공정한 법률을 이유로 가로쳐 보세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피해자죠? 그럼 피해자가 이 세 가지 다 입증해야 돼요. 추정의 X에서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자 14번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거죠? 1번은 궁박, 경설, 무경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제 2번이 중요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는 가로쳐 보세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가로. 항상 법률행위 시 맞아요.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이라도 민법 103조 반사질서 법률행위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조는 103조 예시예요. 이게 103조라면 그 중에 하나가 104조예요. 그럼 104조 여기 해당 안 되더라도 여기 해당되면 103조 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103조 예시입니다. 맞고 4번은 경매에 나왔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5번은 폭리행위 악의가 있어야 되죠. 악의. 그래서 피해자가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해야 돼요. 이게 없다면 104조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경매에 그러면 104조 X. 네, 15번은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한 X토지 가로 열고 시가 3억이죠. 3억에 대해서 갑의 궁박 동원하세요. 궁박. 동그라미 치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 동그라미. 이용해서 우리 1억의 매수 동그라미. 얼마짜리 1억이 샀어요? 3억짜리. 그럼 동그라미 3번 쳤죠? 그럼 다 갖췄네요. 첫째 1억의 매수가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 궁박. 그 다음에 이용했죠. 그래서 1억의 매수 궁박 이용해서 104조 요건 다 갖췄죠? 그러니까 그 사례는 104조 무효예요. 세 가지 다 갖췄으니까. 104조 무효입니다. 다시 이용해서 우리 1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그 등기 무효죠. 104조 무효. 맞췄다. 이와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과 을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맞죠? 그래서 을은 X토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2번 갑이 위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면 추인 안 되죠? 을은 X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어요. 이제 갑과 을 중에 누가 피해자예요? 갑이 피해자죠? 그럼 피해자가 추인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피해자도 추인 안 돼요. 104조 무효죠. 104조 무효. 그러면 절대 추인 X. 그러니까 추인 X 외웠으면 그러게 또 풀어야 돼요. 또 이번엔 피해자가 추인하면 상관없겠지.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 104조 무효는 이 멍청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건 멍청한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객관적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거예요. 객관적 거래 질서.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이 추인해도 추인 안 돼요. 여전히. 그래서 추인 X 외웠으면 그대로 풀어야지. 또 피해자가 추인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셔야 돼요. 추인 X 외웠으면 그대로 풀어야지. 갑이 추인하니까 되겠지. 또 스스로 함정을 파서 틀려요. 그래서 추인 X 외웠으면 목에 칼이더라도 그래 풀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추인 X 외우셔야 돼요. 누가 해도 X.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3번 을 0이죠. 0 무효. 을 0 쓰시고 을로부터 X토지를 2억 원에 전득한 병 너도 0. 병이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4번 위에 3번의 경우 그랬죠? 자, 이 등기 무효인데 이걸 다시
병에게 팔았죠? 그래도 무효입니다. 그럼 병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럼 병은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을과 매도인 담은 책임, 을과. 그죠? 매도인 담은 책임이니까 병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을과 해결해요.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그래서 4번. 위 3번의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다음 5번. 갑이자 정신적 동그라미. 5번은 이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포함되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을과 매매하게 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그 27페이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